안녕하십니까. 태석 마이맥 권용기입니다. 자, 2024학년도 내가 대학에 가서 과연 학문을 닦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 2023년 11월에 실시했던 수능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입니다. 자, 우선 그 오답률을 보면은요, 이건 이제 대성 마이맥에 있는 오답률입니다. 그래서 50%가 안 돼요, 두 문제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한번 봤는데, 다른 데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확실히 높은가 봐요. 그죠? 예. 다른 데 보니까 50%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16, 18, 19번. 자, 다시 대성 마이맥 가면은, 역시, 우리는 16번이 쉬웠나 봐요. 예. 어떻게 학생들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죠? 예. 여간 19, 18, 16. 요 세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그닥, 뭐 이렇게 50%는 넘기지 못했으니까. 물론 여기 넘었지만. 아마 결국 1등급은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많이 틀렸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1989년 동유럽 공산당 일당 독재 붕괴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18번째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쭉 보면은 이제 위치를 보면은 대충 여간 이거 잘 보면 이따 보겠지만 인도 문제예요. 그래서 인도 찾는 문제라 할 수가 있고, 16번 문제가 또 많이 틀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 이 문제가 오히려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은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밑줄 친 새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하여서 지금 보면 오총재 정부가 무너진 거죠. 오총재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메리 18일의 쿠데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오총재 정부가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는 무엇이냐면 통령정부가 되는 거죠. 통령정부랑 관련된 게 뭐냐면 통교운하법이죠. 그래서 통교운하법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세 문제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일강, 파라오 이런 용어에서 이집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각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상. 사자에서, 이게 이집트죠.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올림피아 제전, 이건 이제 그리스죠. 네, 아테네라고 썼는데 그리스가 낫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다. 인더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칙령을 반포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저 보면 요게 포인트죠. 황제 레오 3세가 신을 형상화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는 칙령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찾는 거예요.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오스만 제국이죠.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모르 제국이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표트르 대제이죠. 군강부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이고, 이게 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죠.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건데, 쭉 보면은 이제 시경, 서경 등 서적을 불태웠고, 이 황제는 육국을 멸했다. 그리고 이제 유생들이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분서갱유, 그리고 육국 멸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힌트에서 진시 황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당이죠. 안사에나 특히 이제 이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국품 중정제는 위진남북조, 내내죠. 과거제의 전시를 도입하였다. 송태조, 조광윤에 대한 이야기고요. 통제거 등 대우나를 건설하였다. 수나라와 관련된 거죠. 수 문제와 수 양제 둘 다 대우나인데 특히 이제 통제거, 수 양제와 관련돼 있고요.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진시황제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궁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이 궁제직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피핀이 왕자를 비워두는데 부담을, 여기 포인트죠. 궁제 피핀. 그리고 교황의 지지를 얻어서 결국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던 피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카를로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오드 왕조, 테오도리쿠스 4세라고 하는 득보가 무슨 왕조에 해당하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피피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를루스 왕조를 개창한 인물이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프랑크 국의 메로베우스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로베우스 왕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었다. 카를루스 왕조에 대한 얘기죠. 카를루스 대제 사후의 카를루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의외로 많이 안 틀렸나 봐요. 3번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신성 로마 제국이죠. 트루푸아티의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던 카를루스 마르텔의 업적이죠.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0세기의 일로서 메로베우스 왕조와 관련이 없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고요. 중국에 도착하면서 경교의 전례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 포인트죠. 예, 만이교가 시작되었다. 경교가 전례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에 대한 이야기죠. 또 동돌골 복속도 포인트죠. 예, 당 태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에요. 당을 찾는 문제이죠. 1번 수시력이 만들어졌다. 원이죠. 성리학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북송 이후 북송이 아니고 남송 이후 이렇게. 물론 이제 북송 때 만들어졌죠. 북송 때 만들어졌고 남송 때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죠. 반고의 한서가 저술되었다라는 것은 후한에 대한 이야기죠. 고려만고전도가 제작되었다. 명, 마테오 리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202보 등이 활약하였다. 당. 정답은 5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막부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쭉 보면은 이 막부는 이 성립 이후 세국정책의 기조가 우세해지면서 뭐가 크게 위축되었대? 서양 문물을 아마 들여오는 거? 이런 게 서양과의 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리스도교 포교가 금지되었고 서양과의 무역도 나가사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밑줄 친 힌트에서 에도 막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인장 무역의 폐지라든지 주인장 무역 기간에 또 크리스트교 금지 조치가 있게 되죠. 자, 1번 페리제독이 내항하였다. 에도 막부의 개항이 바로 페리제도의 내항에 따른 미일 화친 조약이죠. 가담 무자가 만들어졌다. 헤이안 시대고요. 다이카 게시는 이제 7세기 때 야마토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요. 번이 폐지되고 현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 패번 치연이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쇼군에 올랐다라는 것은 무로마치 막부의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황제는 누굴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61년간의 재위를 지켰다. 그리고 3번의 남평정, 타이완 진압, 그리고 청고일제라고 하는 이 힌트들에서 강희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의 난 진압, 타이완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유명하죠. 군기처or은 옹정제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원 초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쿠빌라이 칸. 사고 전서를 편찬하였다라는 걸룡제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홍타이지죠.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희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니슈카, 그리고 서쪽 이란 쪽은 파르티아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카니슈카가 결정적이죠. 예, 쿠찬왕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쿠찬왕조 옆에 이란은 당시 파르티아다 라고 하는 게 또 포인트죠. 자, 보로부드로가 축조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자와, 인도네시아 자와의 샤이렌드라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쿠투브 미나르는 아이바크 13세기 델리 술탄 왕조의 개창과 관련이 있죠. 나나크의 시크교가 창시되었다. 16세기 초에 대한 얘기로서 왕조로 치면 델리 술탄 왕조 막판에 해당되죠. 중생구제를 꾀하는 대승불교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쿠찬 왕조에 대한 이야기고, 시크교 발달이 이제 그 무굴 제국이죠. 자, 라마야나 샤쿤탈라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하였다라는 것은 굽타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굽타 왕조는 대승불교에서 시작하죠. 대승불교 이제 왕조였는데 힌두교 왕조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자, 정답은 5번.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쭉 보면 이제 그냥 쭉 이렇게 막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힌트는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나 사망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 지역을 물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영구히 분할되었다라고 하는 동서로마 제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죠, 크리스트교의 국교화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옥타비아누스죠. 첫 번째 아우구스 투수가 되는 인물이죠.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테오도시우스고요.
있고요. 호르텐시우스법은 그죠? 호르텐시우스죠. 예, 집정관 호르텐시우스가 한 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제국의 4분할 통치를 시작하였다. 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하여서 후마윤의 그 파라만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마윤은 이제 아크바르의 아빠입니다. 후마윤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어떤 영화 포인트냐면 요 맨 끝이죠. 그 후 제위를 계승한 후마윤의 아들은 대외적으로 사파비 왕조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대내적으로 비슬람교도에 부과하던 지지야를 폐지했어 라고 하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지야 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바르구나, 모골 제국 옆 동네가 바로 이란의 사파비 왕조라는 거 우리한테는 상식이죠. 자, 이 토착 세력을 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 세력이라 할 수가 있는 라지푸트 세력의 여인과 혼인을 한 것이 바로 아크바르 대제이죠. 자, 그래서 무골 제국 찾는 거예요. 우르두어를 사용하였다. 예, 무골 제국도 맞고 이건 델리 수탄 왕조도 맞습니다. 탈라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 왕조죠.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립되었다. 제시문에 나왔던 사파비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티무르 제국이고요.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 셀주크, 티르크가 대표적이죠. 정답은 1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항상 수도가 포인트입니다. 수도가 크테시폰이에요. 수도 크테시폰이 나오면 파르티아나 사스낭조 페르시아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인접국의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래요. 그러면 이제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파르티아가 나오면 옆 동네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공화국이나 로마 제국이 되는 거고,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옆 동네가 누구냐면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사선왕조 페르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도 수준이 좋았는데 많이 틀리지 않았네요. 1번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다 라는 것은 오스만 제국의 그 셀림 1세가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를 먹죠.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가 건설하게 된 배경은 페니키아인들의 그 식민 활동과 관련이 있죠. 마라타 동맹의 반란, 예, 그 무굴 제국과 관련 있는 이야기고요. 아우랑제부의 이슬람 제일주의가 파급된 그 원인이죠, 이게 배경. 왕의 눈은 사산 왕조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선악의 대립을 교리로 하는 종교가 국교화, 그렇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조라스터교가 국교화 되었죠. 정답은 5번. 지금 생각하니까 파르티아를 선지의 함정으로 안 넣었군요. 이러면 좀 쉬워지죠. 자, 12번 밑줄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멸만흥안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머지 힌트들, 토지 균분, 변발과 전족의 금지, 이런 용어들에서 태평천국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 찾게요. 철도 국유화 조치에 대한 반발, 이게 이제 우창봉기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고요.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의하단 운동이죠. 에로 사건을 빌미로 촉발되었다. 2차 아편 전쟁이고요. 강유의 량치차오 등이 주도한 것은 변법 자강 운동이죠. 중국본 등이 이끄는 향용에 의해 저지되었다가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13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나라는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위세가 상당했다. 원래 이제 이런 거 이제 이탈리아 세력이 이제 강한 건데 프랑스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아비뇽 뉴스죠. 자, 근데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 신성 로마 제국이 어디예요? 그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건 자동적으로 독일 왕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에스파냐와 독일 사이에 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에스파냐와 독일 사이, 그럼 프랑스죠. 그래서 프랑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짐도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헝가리를 정복하고 합스부르크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일 왕,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공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점령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프랑스, 나는 오스만이라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이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자, 1번 크림 전쟁에서 격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러시아 대 오스만, 여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편을 드는 거죠. 이건 사르디냐 왕국이고요.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1907년에 영로 협상이죠. 영국과 러시아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다. 대립구도 파악하는 거죠.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이 한편이었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이제 한편이었죠. 이게 정답이네요. 다음에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라는 것은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로코에서 충돌, 모로코 위기는 그죠, 프랑스와 독일이라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 1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신항로 개척을 주도한 두 국가 끝났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이야기예요. 컬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건 에스파냐고,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지원한 것은 포르투갈이죠. 자, 그래서 가가 에스파냐, 나가 포르투갈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가 렘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에스파냐, 유럽연합함대 맞고요. 플라지 전투에서 프랑스를 격파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죠. 필리핀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미의 전쟁이니까 에스파냐죠. 콜베르를 등용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죠.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를 진출하였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자, 15번. 미출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보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이제 요게 포인트죠.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죠. 예, 순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보를 완수하였다. 장제스죠.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 장회량이죠.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천두쇼. 그리고 마오쩌둥이고요.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순원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예, 마오쩌둥이죠. 정답은 4번. 자, 16번. 자,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미출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쭉 보면 이제 뭐 이탈리아 원정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군을 앞세워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죠. 5명의 총재 중 저거 다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 정부가 무너진 거죠. 5총재 정부의 붕괴. 5총재 정부를 붕괴시킨 건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이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새로운 정부는 5총재 정부의 다음은 통령 정부죠. 그래서 통령 정부는 이제 1통령, 2통령, 3통령 3명의 통령이 있고, 바로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는 거죠. 2와 3통령들은 이제 허수아비들입니다. 자, 그래서 통령 정부에 대한 이야기 찾는 거예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제2제정 나폴레옹 3세와 관련되어 있죠. 공화정을 선포하고 파리 코민을 요거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죠. 요거 다음에 바로 제3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제3공화국이 파리 코민을 진압을 하죠.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한 얘기고요.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렇습니다. 통령정부 때 통교운하법이라 하여서 통령정부 국민교육제도, 교육제도 개혁이죠. 그다음에 프랑스 은행, 아미행조약,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황제가 되는 거니까 요거 다음이 이제 황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령 정부 때 아직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이죠. 이거 이제 황제정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찬반 투표이니까는요.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릴 문제일 수밖에 없네요. 우리 그 대성마이미 학생들은 이게 세 번째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1제정 때 있었던 일이죠. 제1제정, 트라팔가르 해정, 신성 로마 제국 해체, 대륙 봉쇄령, 러시아 원정 실패, 라이프지히 전투 패배, 워터루 전투 패배, 제한선거제의 토대를 둔 입헌군주제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회 때 있었던 일이죠. 테니스 코트, 바르샤바가 아닌데 바스티오 감옥 습격 사건,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 선언, 발해는 탈출, 그리고 제한선거의 기본을 둔 입헌군주제헌법이 만들어지죠. 자,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말에서, 그리고 뭐 5조, 11조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윌슨의 유명한 평화원칙 14개조죠. 미국 의회에서 발표했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기본 원칙으로 채택이 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파추다 사건은 연도 외우고 1898년입니다. 유럽연합의 출범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관련이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창설은 냉전과 관련이 있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이었고요. 정답은 2번.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 있는데요. 밑줄진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좀 보면은 우리의 국왕이 일단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포인트죠.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와 이집트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거 자기 주식을 누구한테 파냐면 영국한테 팝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죠. 특히 아랍의 파시아 반영운동 이후에는 이집트를 보복합니다. 또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했다는 말도 포인트죠. 예, 영국령 남아프리카 연방이 생각나면 돼요. 또 페르시아만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남부를 또 차지했던 게 영국이었죠. 결국 우리는 누구다? 영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이라는 말에서 인도 제국의 황제 빅토리아 여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이산들 완화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줄루 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헤레로족의 봉기가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서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독일이 진압하죠. 독일 제국이요. 카자르 왕조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남모한 로이 그거군요. 그 브라흐만 사마지 운동을 이야기하죠. 인도죠. 아랍의 파샤가 주도하는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제시문에 있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도 찾기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었던 거죠. 그거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서기장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유명하죠. 예, 고르바초프의 동유럽 불간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동유럽 국가가 혁명의 파도, 1989년 혁명이라고도 불려지는 동유럽 공산당 일당 독재 붕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것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로 고치면 돼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벨벳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맞죠? 헝가리에서 다당제가 도입되다. 여기 정답이죠.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1차 대전의 영향이죠.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냉전의 완화죠. 후르쇼프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의 완화에 해당되고요. 후르쇼프의 평화 공존론은 냉전 시기 때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서독과 국교를 맺는 것이 이제 후르쇼프의 평화 공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가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티토, 네로, 나세르 등의 주도 아래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끝났죠. 1차 비동맹 회의고 제3세계에 찾으면 되죠. 냉전 체제를 지지한 게 아니라 그 반대한 거죠. 브레튼 우주 체제는 그죠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있었던 달러 기축통화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3세기가 정답이고 독립국가연합은 소련 해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전략무기 제한협정의 체결은 냉전 완화랑 관련이 있죠. 닉슨과 브레즈네프 당시 소련 서기장 간의 만남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자, 정답은 이래서 3번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는 거야? 그렇진 않겠죠. 예. 안녕, 건강해. 봐봐.